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며 눈앞이 잠깐 하얗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며칠 뒤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어지럼, 시야 흐림, 손저림이 바로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굳어간다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그 경고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 한 남성을 잊지 못합니다. 평소엔 활달하고 건강했던 6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에게 오늘은 좀 피곤하네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하셨죠. 점심 무렵 갑자기 말이 어울해지고 한쪽 팔이 떨어지지 않자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팔과 다리가 영영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혈관의 유연함에 달려있다는 거요.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굳는 순간 생명은 조용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혈관 질환과 신경계 수술을 25년간 해온 신경외과 전문의 박영석입니다. 이곳은 시니어 100세 건강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병원에서는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혈관의 진짜 회복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자의 혈관을 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관은 탄력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름과 가공식품을 오래 섭취한 사람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고 좁아져 있습니다. 피는 탁해지고 끈적해져 마치 오래된 엔진 속의 기름처럼 뭉쳐버립니다. 그렇게 막힌 혈관은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 끝은 뇌경색, 심근경색, 돌연사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우리가 매일 쓰는 주방의 기름 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값싸고 정제된 식용유, 마가린, 인스턴트 식품 속 트랜스지방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점점 굳게 만듭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직접 그 결과를 봤습니다. 혈관 안에 기름때처럼 엉겨붙은 지방덩어리, 그리고 흐르지 못한 피가 굳어있는 끔찍한 장면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방의 기름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스푼의 기름으로 다시 제 혈관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피검사 수치를 바꾸고 혈압을 낮추고 피로감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이 증명한 끈적한 피를 맑게 하고 막힌 혈관을 뻥 뚫는 기적의 한 스푼.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름의 힘을 깨달은 건 제 몸에서였습니다. 30대 후반, 수술과 연구로 밤을 새우던 어느 날이었죠. 갑자기 한쪽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머릿속이 찌릿하며 짧은 어지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넘겼지만 그건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히는 경고 신호,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벽이 이미 두꺼워지고 피는 끈적했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병원 식당에서 튀김류 반찬을 먹고 주말엔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썼던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그게 제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혈관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나니 나는 예외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값비싼 약보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해줄 좋은 기름을 찾아야겠다고요.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임상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공통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언제나 올리브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중해 지역 노인들은 고기를 적게 먹지 않아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비결은 그들의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였습니다. 이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착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줍니다. 즉, 피의 점도를 낮춰 혈액이 미끄럽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천연 혈관 청소제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주방의 모든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꿨습니다. 튀김 대신 샐러드에, 볶음 대신 요거트에 한 숟가락씩 뿌려 먹기 시작했죠. 단 한 달 만에 제 피검사 수치가 변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어요. 이건 단순히 체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에서도 하루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가 뇌졸중 위험을 41%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제 혈관을 되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의 작은 선택으로 살아난다는 것을요. 단 한 숟가락의 기름이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굳은 혈관을 다시 열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 건강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주방의 기름병입니다. 그리고 그 한 병의 기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2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두통과 어지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수치가 잡히지 않았고 검진에서 경동맥이 40% 이상 좁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어르신은 고기를 자주 드시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식단의 기름이었습니다. 시장표 튀김, 가공된 반찬, 그리고 매일 요리에 사용하던 정제 식용유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비싼 영양제 대신 주방의 기름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올리브유를 볶음용 대신 식사 후 요거트나 두부 위에 한 숟가락씩 뿌려 드시게 했죠.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두통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기름이 약이네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유 속의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또한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피떡혈전의 형성을 막아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좋은 올리브유도 올바르게 써야 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올리브를 처음 짜낸 순수한 원액으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살아있습니다. 마트에서 너무 싼 제품은 대부분 정제유이므로 피하세요. 보통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작은 병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에 약합니다. 볶거나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산화물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요거트, 샐러드, 밥, 두부, 토마토에 한 숟가락 뿌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보관이 중요합니다. 빛과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뚜껑을 연 뒤에는 두세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름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변하면 바로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좋은 기름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집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먹습니다. 그날 하루가 가볍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금도 제 진료실에선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약을 먹어야 피가 맑아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피를 만드는 건 음식이고 피를 살리는 건 기름이에요. 그렇다면 올리브유와 함께 혈관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또 하나의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단순히 요리의 향을 더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살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두 번째 기적의 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단순히 고소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들기름은 우리 몸의 뇌세포를 살리는 천연 오메가3 저장고입니다.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비율이 무려 60%를 넘습니다. 이 성분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끈적이던 피를 풀어주어 막힌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들기름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의 공동 연구에서도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막이 약해지는데 들기름은 이 막을 튼튼히 만들어 신경 전달 속도를 개선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맑게 하고 뇌를 깨우는 기름인 셈이죠. 저의 환자 중 68세의 정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말을 하다가 단어가 자주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두고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다고 하셨죠. MRI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뇌혈류 속도가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 어르신께 비싼 보조제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나물에,
점심엔 비빔밥에 한 숟가락씩 생으로 넣으라고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어를 읽는 횟수가 줄었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들기름 덕분이에요. 이처럼 들기름은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볶거나 튀기면 좋은 성분이 모두 파괴되고 산패물질이 생깁니다. 국이나 나물에 넣을 때도 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닿으면 금세 상합니다. 상한 기름은 피를 맑게 하기커녕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뚜껑을 연 후에는 2달 안에 드시고 냄새가 구수함 대신 쩐내가 난다면 바로 버리세요. 상한 기름은 혈관의 독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을 챙깁니다. 이 2스푼이 피를 맑게 하고 뇌세포를 젊게 지키는 단돈 9,000원의 기적입니다. 혈관은 수술실에서가 아니라 식탁에서 지켜진다는 걸 저는 제 몸으로 직접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을 먹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속에는 여전히 혈관을 병들게 하는 나쁜 기름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기름들만 당장 버려도 당신의 피는 훨씬 더 맑아질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기름을 끊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매일 드셔도 여전히 독소 같은 기름을 쓰고 있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환자들의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굳어지는 주범은 대부분 3가지 기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빵이나 쿠키를 통해 무심코 섭취하지만 이 안에는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피떡이 생기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트랜스지방을 전 세계 식탁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직접 넣지 않아도 마트에서 사는 제과제빵류, 크림, 과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빵에 버터 대신 마가린을 바르셨다면 오늘부턴 그 한 스푼이 혈관을 막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값싼 정제 식용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대부분 높은 온도와 화학용제를 이용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산화물질과 잔류용제가 남습니다. 특히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오메가6는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 1대 4 정도인데 현대인의 식단은 1대 20을 넘습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몸속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염증이 혈관을 굳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즉, 기름은 식물성이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재사용된 튀김기름입니다. 식당이나 집에서 한번 튀긴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기름은 한 번만 고온에 노출돼도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 기름을 다시 쓰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물질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해 혈전과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튀김기름 색이 검거나 냄새가 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 번이 아까움 20년 뒤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주사보다 주방의 기름병 하나 바꾸는 것이 더 큰 치료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꾸면 피가 달라지고 피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바꾸고 난 뒤 이 혈관의 변화를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름과 함께 실천하면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활습관 8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지만 제가 본 어떤 처방보다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생활습관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혈관 회복의 골든 루틴입니다. 약보다 강하고 수술보다 안전하며 무엇보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는 동안 진해진 피가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산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7시간 수면은 최고의 혈관 치료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호르몬이 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넷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국물 한 숟가락이 혈관 압력을 올립니다. 싱겁게 드는 습관이 곧 예방입니다. 다섯째, 손을 자주 사용하세요.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같은 손동작이 뇌를 자극해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여섯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감정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는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그림, 노래, 외국어 내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478호흡법을 실천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이 혈압을 낮추고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말이 어울해지고 팔이 떨어지지 않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4시간 30분. 그 골든타임 안에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얼굴 페이스, 팔암, 말스피치 이 세 가지 신호만 기억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하루아침에 끈적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오늘의 한 스푼이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단돈 9,000원짜리 올리브유와 들기름,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 이것이 바로 제가 병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수술을 대신해 권하는 진짜 예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을 살리고 구독 버튼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5가지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올리브유 한 스푼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첫 건강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을 시니어 100세 건강의 박영석 전문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혈관이 부드럽고 따뜻하길 바랍니다.